11월 7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인천시가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고 보고 제2인천의료원 건립 계획을 접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남춘 시장의 주요 선거 공약이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오늘 인천, 경기, 서울에서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영흥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지시키는 한시적 셧다운도 적용됩니다. 인천에서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 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을 거뒀습니다. 숨진 60대 남성은 4개월간 이라크에 머물렀다가 귀국한 뒤 찜질방에 들렀다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형님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경찰관들을 고발하겠다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고발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이 지사는 비상식적인 수사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경기 북부시장 군수 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막바지 검경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평택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돼 차별화된 교육도시로 육성됩니다. 평택시와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안 혁신교육지구 지정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인천, 경기 오늘 아침 최저기온 9도, 낮 최고기온 14도,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고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인천판 일면 종합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톱 기사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이 사업비 조달이 어렵다고 보고 제2인천의료원 건립 계획을 접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이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제2인천의료원 건립 공약, 이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업을 임기 중에는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고 포기 절차를 사실상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유는 무엇일까? 이 3천억 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게 인천시의 분석 결과인데요. 인천시가 실제로 지난 민선 7기 확정했던 공약 사업 가운데 제2인천의료원 건립 사업은 배제가 된 상태인데 장기적 과제로 분류한 상태입니다. 결국 임기 내에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 박 시장이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인천 제2의료원 건립 선거 공약이 빈 공약으로 남게 돼서 지역사회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같은 인천판 1면 그리고 3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어제 재난 문자 받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세먼지가 하늘을 뿌옇게 뒤덮고 있죠. 오늘 인천과 경기, 서울 지역에서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가 전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환경부가 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취하는 어떤 그런 일환인데요.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인천, 경기, 서울 지역 모두 7,408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와 함께 인천의 주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유발 창구로 불리고 있는 영흥화력발전소가 있는데요. 모두 6개의 화력발전소 기기 중에 1호기와 2호기의 가동이 80%로 낮추는, 즉 20% 가동률을 줄이는 일시 가동 중지 조치가 이루어지는데요. 한시적 셧다운제라고 하죠. 인천시가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처음으로 셧다운제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 3면의 해설 기사와 함께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9면 사회면입니다. 인천에서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의심 환자가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을 거뒀다는 그런 소식 눈길을 끕니다. 60대 남성인데요. 이 남성은 이라크에 4개월 동안 체류했다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밤 인천 서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 갔었는데요.
60대 남성은 갑자기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인 끝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할 서구보건소가 이 메르스 의심 환자로 신고하고 기초 역학조사를 벌였는데요. 정밀 검사 결과 일단 1차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경기판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경기판 일면 종합면입니다. 이른바 형님 강제 입원 의혹 사건 관련해서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분당경찰서.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관련 경찰관들을 형사 고발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내놨었죠. 하지만 어제 이런 입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이 지사의 백종덕 그 변호사는 대리인을 맡고 있는데요.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이 중앙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 와서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경찰 내에 남아있는 일부 비상식적인 수사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렇게 덧붙여서 이 지사가 이번 기소 의견에 대한 매우 불편한 심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서 분당경찰서는 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런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긴 상태입니다. 이어서 경기판 이면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경기 북부지역 시장 군수 4명이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막바지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일까? 이성호 양주시장. 이 선거 기간 동안 지하철 1호선 증편과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안승남 구리시장. 이 도의원일 때 자신이 구리 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경기도 연정 1호 사업으로 만들었다. 이런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성기 가평 군수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는데요. 5년 전 보궐선거 때 당선돼서 서울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13 지방선거 관련한 공직선거법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12월 13일입니다. 약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검경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데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면 경기 메트로면 보시겠습니다. 요즘 뻗어나가고 있는 도시 평택인데요. 이 평택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타시도와 차별화된 이 교육도시로 집중적으로 육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빠르면 이달 안에 평택시와 경기도 교육청이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 우선 평택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서둘러서 관련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고요. 재능기부센터를 건립하고 혁신교육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 혁신교육지구로서 운영에 들어갈 전망이라는 내용 싣고 있습니다. 주요 기사를 짚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에 얼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가요? 이 사실 팍팍한 사회생활 속에서 이 마을 또는 공동체 이런 말을 들으면 말 자체는 매우 정겹지만 왠지 이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다소 화석화된 그런 단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을 공동체를 화두로 내건 2018 인천 마을활동가 오픈 컨퍼런스 행사가 오는 9일 인천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인천 마을 공동체, 이 협치로 움직인다 이런 주제로 개막하는데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지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이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이혜경 센터장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18 인천 마을 활동가 오픈 컨퍼런스 어떤 행사인지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픈 컨퍼런스는 인천의 마을들이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주제를 자유롭게 정해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규모 공론회장입니다. 인천의 각 지역의 마을 활동가들이 200여 명이 모이는데요. 그동안의 1년간의 마을의 근황, 그다음 비전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공유하는 그런 부분을 형성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인천 마을공동체 오픈 컨퍼런스는 이번 주 금요일 9일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대규모 공론장과 협치를 주제로 해서
토크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네, 토크 콘서트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금요일 하루 동안 열리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요, 이번 컨퍼런스 주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천 마을 공동체 협치로 움직인다. 이렇게 정하셨는데요. 네. 마을 협치가 잘 되려면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예, 마을 협치는 주민과 행정, 주민과 주민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방식이나 특성이 달라서 처음부터 협력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많이 필요한데요. 먼저 주민과 행정이 같이 자치와 공동체에 대해 학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이 매우 필요합니다. 주민자치 주축조직도 강화해야 하고 주민자치에 기반한 마을 활동가들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행정, 특히 일선 동장님들의 의식과 행동 역시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네, 이 주민들 간의 거버넌스, 서로 협력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 그 가운데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동장들의 의식이나 행동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요즘 이 마을이라는 단어가 즐겨 쓰이지는 않아서 그런지 이 어감이 굉장히 정겹거든요. 네. 이 마을 활동가 또 마을 공동체 이런 건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건가요? 네. 마을 공동체는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더 나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활동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다만 물리적 거리 이외에도 주민 간의 소통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신뢰가 쌓여야만 마을 공동체가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 활동가는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끈의 역할인데요. 그 마을 안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을 활동가들의 열정과 역량이 커질수록 마을의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집니다. 네, 그렇군요. 인천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다소 이름은 좀 긴 것 같습니다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다가오는데요.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요? 인천광역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는 인천에 마을이 514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마을 공동체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첫 번째는 학습과 교육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주민의 의식 그리고 마을의 역량을 함께 강화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학교, 주민자치 인문대학 등 교육을 통해서 마을 활동가 그리고 마을의 리더들을 육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마을과 마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데요. 결국에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인천 지원센터의 주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 경로는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을 통해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각박한 도시 생활 속에서 마을 공동체 운동 결코 녹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 지역의 이 마을 공동체 활동 실태가 궁금하거든요. 이를테면 모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또 실패 사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에서의 마을 공동체 운동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에는 500여 개의 마을 공동체가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들이 마을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마을 활동에 애정을 갖고 즐겁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마을 공동체에도 분위기가 참 많이 다양합니다. 잘 되는 곳도 있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활동이 잘 되는 공동체는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마을의 문제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반대로 주민조직이나 구심점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예산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공동체 활동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주민조직이 마을 공동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이 마을 공동체 운동,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일조하고 있다고 보시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요? 그 마을 안에 특히 현대사회는 익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웃 주민들끼리 서로 몰랐을 때하고 알았을 때는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큰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끼리 잘 알고 있을 경우에는 층간소음이나 주차 시비 같은 문제들이 얼마간은 사라지는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마을 문제를 확장을 시키면 이것이 사회 문제와도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안에서의 관계들이 만들어져 있고 얼굴을 서로 알 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힘, 그 에너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경험을 해봅니다만 아파트에서 바로 옆집에 사는데도
서로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누가 먼저 인사해야 되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마을 공동체 운동이 이런 부분들을 다 풀어주기 때문에 층간소음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겠군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좀 힘을 모아서 챙겨 나가야 할 그런 과제들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역시나 사람인데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같이 우리 한번 무엇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마을 안에서 어떤 것을 좀 같이 했을 때 어울릴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공간과 기회를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 안에서 특히나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자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권한과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역량을 강화하고 동네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마을 안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의 일을 돌보는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자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가급적이면 이 마을 단위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서 이 공동의 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도 도출해보고 그 숙제를 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취하고 이런 것 자체,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가치겠죠.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이 컨퍼런스가 인천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보다 밝고 나은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 초석을 놓는 기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는 9일 열리는 2018 인천 마을 활동가 오픈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이혜경 센터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11월 7일) 수요일 인천일보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분발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6회 정서진 알아뵙기 전국 마라톤 대회 파란 가른을 서쪽 땅끝마을 정서진에서 제6회 정서진 알아뵙기 전국 마라톤 대회가 개최됩니다. 11월 11일 일요일 아침 서해와 한강을 잇는 환상의 코스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참가 신청 전화 032-452-0191 032-452-0191 정서진 알아뵙기 마라톤을 검색하세요. 이 행사는 인천일보와 인천서구가 함께합니다.